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원래는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뜨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녹화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직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아마추어, 이런 무식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많이 펴시기 때문에 일단 제 직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주 업무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끼고 살아요. 그냥 저는 항상 매일매일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어떠한 로직에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을 입혀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07년부터 이 IT 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역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제가 메인 프로그래머, 특히 서버 프로그래머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통계학입니다. 컴퓨터 정보통신을 공부를 하면 이 과정에 통계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저는 일을 하면서 늘 데이터와 싸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 주장을 듣고 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들 하시기에 제가 먹고 사는 일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매일매일 하는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앞서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통계 기법, 샘플링 기법,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모집단이라고 하죠. 전체 데이터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 중에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샘플을 뽑아서 이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총선의 결과는 이 자체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냥 원래 샘플링은 이 데이터 전체의 특성을 약간 추측을 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총선 결과는 이 자체로 그냥 모든 데이터가 다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어떤 샘플들 일부를 뽑아내서 이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모집단 전체의 데이터가 이상하다라는 주장은 통계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통계학의 기본이에요. 지금 투개표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집단을 구성하는 어느 한 부분을 가져왔다가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 실제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통계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놓고 뭐 비율 계산을 해서 내놓고 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어떠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건들이 유권자들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게 변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변수가 빠졌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 변수를 빼놓고 계산을 하니까 가뜩이나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 데이터가 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이 통계적인 데이터의 의미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변수가 빠졌는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며칠이 있었죠. 이 며칠 동안에 유권자들의 심리적 변화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데이터를 변수로 넣어야 되는데 이건 없죠. 왜? 그 사이에 여론조사가 없었으니까.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변수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 데이터가 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샘플 데이터가 이상해, 이걸 이유로 지금 재검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앞으로 모든 투표는 항상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됩니다. 개표를 전체로 다 수개표를 해도, 수개표를 하던 전자개표를 하던, 이러한 일은 항상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정말
이런 일은 국력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직접 참관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개표 과정에서 표 분류를 속이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 과정을 제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부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자개표기는 아닙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출력용 프린터, 이렇게 세 가지가 선거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쭉 보시면 여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설명란이거든요. 이것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표지 분류기는 말 그대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 이만큼의, 예를 들어서 투표 완료된 용지가 있어요. 이 용지를 집어넣으면 이 종이는 1번을 찍었다, 이 종이는 2번을 찍었다, 이 종이는 3번을 찍었다, 이 종이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어, 미분류야 라고 분류를 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기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자개표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기계인데,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요. 1번에 이만큼 쌓이고, 2번에 이만큼 쌓이고, 3번에 이만큼 쌓이고, 미분류에 쌓이고 하겠죠. 근데 이 모든 종이들을 다 일일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개표 프로세스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심사집계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의해서 분류된 투표지를 재차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개수기로 재확인을 하고 2차, 3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류함에 적재된 투표지는 수작업에 의해 또다시 눈으로 확인을 해서 무효표로 할지, 특정 정당별, 예를 들어 1번, 2번, 이것은 내가 눈으로 볼 때는 1번 투표를 한 건데 이번에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미분류함으로 적재가 되었구나 하고 구분을 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투표지 분류기 해킹해서 뭔가 조작을 한 게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입니다. 제가 서버 프로그래머예요. 온라인에 붙어 있으면 해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철저한 오프라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관 활동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캠프에, 각 전국에 캠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캠프에서 참관인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감시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여기서 동영상 촬영까지 합니다. 그래갖고 도저히 속일 수가 없다. 개표에 부정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최종 점검 후에, 이 장비를 최종 점검한 후에 선거일 개표 참관인 확인 전까지 작동을 금지시키고 봉인지를 붙여서 봉인을 다 합니다. 이 기계를 수정할 수 없도록 다 이미 제도로 만들어놨다. 장치를 다 취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표지가 현물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사후 검증까지 가능해요. 만약에 재검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요구한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검증까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신문 10답 이런 얘기까지 올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우편으로 회동되는 투표지는 구, 시, 군 선관위 내에 비치한 우편 투표함에 투입이 됩니다. 투표함을 처음 비치할 때 투표함 투입구를 정당 추천위원이 봉쇄를 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편 투표함에 투입을 할 때마다 정당 추천위원이 참관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봉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 3차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이것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CCTV도 보고 있고 사람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CCTV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보관, 관리,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의 명칭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다.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일 뿐이다. 실제로 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한다. 그런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투표지를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수개표를 하든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을 해서 개표를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 가능성. 개표 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 일반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이 개표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표소당 평균 100명이 넘는 개표 사무원이 투입이 되고 개표소당 참관인 수가 28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28명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지만 개표 조작이 가능하고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국민 이런 사람들이 다 혼재돼서 개표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개표 과정에서 조작을 하려면 이 공무원들 전체, 학교 선생님들 전체, 금융기관 직원 전체, 일반 국민 전체, 개표 참관인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개표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표 참관인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참관인을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로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선거의 전문가가 직접 가서 각 정당별로 후보자별로 가서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본인이 이번에 후보로 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의 제기를 하고 이 이의 제기가 타당할 때 이 당에서 당연히 당 전체가 나서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하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재인이라고 하면 부정선거를 기획을 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결과 이기는 걸로 나와요. 선거하기 전에, 선거하기 일주일 전, 선거하기 직전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돌려봤고 민주연구소에서도 돌려봤고 일반적인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도 돌려봤죠. 그 결과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어차피 이길 선거예요.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길 선거에 왜 무리하게 한 판 하나라도 부정선거가 발각이 된다고 하면 완전 판이 뒤집어질 리스크를 지고 어차피 이길 선거에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약에 이번 선거 전에 민주당이 완전히 지는 선거 결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애초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심지어는 미래통합당 내부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폭망을 하고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하러 어차피 이길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겠습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이슈는 문재인에게 유리하고 통합당에 불리합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부정선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합당에 불리하다. 통합당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지고 문재인 정부는 무너질 것이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부정이 불가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민주당이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최근에 통합당 지지율이 19%로 나왔어요. 통합당 지도부 구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선거에서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통합당과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냉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선거에 지고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여론 조작 이슈가 될수록 웃고 있는 건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통합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왜? 자기 지지층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냐? 우리가 뭐 유튜버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막 부정선거 이슈를 막 띄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그 후보들이 가장 잘 알아요. 정말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고 명확하게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를 열심히 찾으세요. 각각의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 대신에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막 띄우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통합당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 판세가.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저거 망하고도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우파 진영이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지금 민주당은 개헌, 각종 경제 악법들 이런 것에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한 틈을 틈타서 자기들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커질수록 웃는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가능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파 진영이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기본 취지인 진실을 전달하는 것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 있을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